소프트웨어 배우시는 부분 제가 듀얼 모니터에 대한 이야기 드린 적 있지 않나요? 예, 웬만해서는 듀얼 모니터를 포함해서 같이 배워보시는 게 또 이득이고요. 어떤 거로 독학? 이거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원체 오래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미어, 프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강좌들 많잖아요. 핵 쉬운 프리미어 프로 뭐 이런 거라든지 프리미어 프로 CS6 강좌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 강좌를 만들매 있어서 일단 포토샵 배워보신 경험 있으신지요? 뭐 강좌를 배워보거나 오케이.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지금 부분에 포토샵 일단 이 영상 편집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포토샵을 좀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당연히 뭐 없다고 해서 지금 뭐 드리는 이야기를 안 들을 건 아닙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포토샵부터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포토샵을 맨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당시에는 동영상 강좌 이런 게 잘 없던 시절이에요. 몇 년 전이냐 도대체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대 시절이죠. 그런데 책을 보고 뭐 이렇게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포토샵을 막 이렇게 따라해요. 따라서 막 이렇게 해보고 하는데 안 돼요. 똑같이 따라서. 여기는 분명히 결과물이 막 뭐 화사하게 뽀샤시한 이미지가 나왔는데 저는 뭐 다른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다시 도전해 봅니다. 다시 도전 똑같이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죠. 다시 도전해서 내가 뭔가를 틀렸네 라는 걸 발견할 때가 있고 발견을 못할 때가 있고 그래요. 포토샵을 강좌를 따라 했을 때. 근데 제가 20대 이제 중반쯤에 다녔던 회사가 교육 관련 IT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제가 교재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교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이야 이렇게 유튜브에 관련 뭐 강좌 영상들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영상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다시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어땠었냐면은 이게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다들 경험치가 다르잖아요. A라는 사람 경험치, B라는 사람,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본 사람과 완전히 생판 초보인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강좌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아우르기 위해서 강좌를 만들면은 조금 알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썼는데 오히려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 강좌를 봤을 때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어땠었냐면 참 운이 좋게도 저로서는 그렇게 해서 책을 맨 처음 구입했을 때 책 안에서 이제 뭐 따라하기 실습 강좌 뭐 예를 들어서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책 안에서. 그럼 그 중에서 제가 따라서 해서 잘 됐었던 강좌가 한 10개? 뭐 다는 안 따라 해봤으니까 한 10개에서 뭐 11개, 12개 이 정도는 따라서 가능했고 나머지들은 따라 했는데 완전히 뭐 생판 다른 게 나온다든지 좀 얼추 비슷한데 조금 아닌 것. 좀 요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강좌를 뭔가 툴을 배우고 하실 때 무조건 나는 이 강좌 뭐 예를 들면은 포토샵 CS6 강좌 36개짜리 강좌가 여기 눈앞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배우면은 내가 포토샵 이거 아니에요. 포토샵 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38개 강좌를 따라서 하는데 이 중에서 내가 따라서 100% 거의 한 95% 가량 똑같이 할 수 있는 강좌는 절반일 수도 있고 절반도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가짐을 이 강좌를 쭉 보는데 요 강좌를 가다가 나는 무조건 막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막힙니다. 무조건 막히는 것이고 그렇게 막혔을 때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이게 막혔는데 왜 막혔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신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강좌를 보고 쭉 가다가 막혔어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고 배우기 싫죠? 그럼 잠깐 다른 일 합니다. 뭐 다른 게임을 하든 뭐 다른 강좌를 하든 영어 공부를 하든 뭐
연애를 하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또 배우고 싶은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 이 강좌를 다시 도전하지 마시고 다른 강좌를 보세요. 다른 강좌를.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급하고 열정은 끌어올라 있는데 계속 막힌다. 그러면은 애초부터 강좌를 갖다 한 3, 4개를 갖다가 선택해 놓는 거예요. 이 책도 한 권 빌려놓고 이 동영상 강좌도 한번 준비해 놓고 또 다른 것도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거 쭉 보다가 막혔어요. 그럼 요걸 보는 거예요. 다시 요걸 쭉 보다가 막혔어요. 그럼 요걸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설명 못하는 게 여기서 설명이 되고, 손이 잘 안 나오네. 여기서 설명 이게 여기서 설명하던 게 여기서 잘 안 되고, 여기서 보충되고 여기서 보충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참 그 강좌를 하는 사람 또한 경험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말투라든지 뭐 사람 얼굴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말투라든지 활용되는 예시라든지 마우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 스타일에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내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된 또 다른 강좌에서 또 도움을 얻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경우는 또 저 또한 뭐 포토샵 프리미어 뿐만 아니라 제가 배웠었던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뭐 홈페이지 제작하는 HTML이나 CSS 이런 쪽에서도 여러 번 수없이 반복적으로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기억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강좌를 하나를 추천한다 이건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찾는 거예요. 강좌를 하나 틀었어요. 틀어봤는데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가 내 취향이야. 그 다음에 뭐 강좌의 화질이 깨끗해. 아니면은 사례들 이렇게 실습이 내 취향이야. 내가 좋아하는 실습들이 많아.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당연히 제외시켜 놔야 되는 거고요. 요즘 들어서는 강좌들이 보면 모든 에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 보면은 여기에서 IT 실무 강좌 눌러볼게요. IT 실무에서 멀티미디어 동영상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CS6 하나 있고 CC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예전 것들은 사실 조금 지금 배우는 건 아니에요. CC2015 있고 이렇게 강좌들이 제법 보이죠. 근데 예를 들면은 애프터 이펙트 CS4는 지금 배우는 건 아닌 것 같고 CS3 마찬가지고 CS5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CS5랑 CS6에는 약간 격차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CS6나 CC 그 다음에 CC의 이제 비교적 최신 버전 쪽에 속하는 강좌들 이런 것들을 이런 곳에서 여기는 이제 어떠냐면 당연히 유료지만은 뭐 한 달에 10,000얼마 내면 정액제 방식으로 이 많은 강좌를 그냥 다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이것만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전체 강좌 눌려보면은 뭐 3D 쪽 강좌들도 많고 뭐 포토샵 강좌, 일러스트, 뭐 디자인 이런 것도 있고 자격증 강좌들도 있고 엄청 많아요. 배우고 싶은 거 아까 제가 했었던 뭐 파이썬이나 HTML 이런 쪽 분야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하나 가입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도 안타까운 게 질문 답변 이런 걸 받아낼 순 없어요. 질문 답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좀 더 전문적인 동영상 이렇게 편집하는 강좌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좀 체계적으로 진짜 프로를 위한 동영상 강좌 편집 강좌라고 보셔야 되고요. 아직 그런 걸로 배우실 시기는 좀 아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정도까지 들어갔으면은 그 본인이 좀 응용하고 활용해 나가면서 그렇게 좀 배운다고 보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 일정 부분 기초가 마련됐으면은 기초에서 그걸 활용하고 응용하고 이제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 전문 유튜버들의 편집된 영상을 뭐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관련된 프리미어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 질문을 올리면은 그 강좌는 무슨 편집 기법입니다 라고 답이 대체로 나와요. 그러면 그 편집 기법을 다시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그 편집 기법을 함에 있어서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또다시 질문을 올리면서 차츰차츰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동영상 편집 강좌들을 유료로 판매하는, 그러니까 모든 에듀 같은 이런 쪽 말고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곳들은 좀 비쌉니다. 대체로 강좌가 뭐 한 열 몇 개에 몇만원씩 한다든지 아니면 몇십만원 뭐 그 정도 수준인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럼 스페이스 눌러서 좌측에 재생되고 나서 한 10초, 20초 정도 이렇게 잠깐 보고 스페이스 바로 눌러서 멈추고 그 과정을 또 요쪽 모니터에서 바로 따라서 잠깐 했다가 따라서 됐다 싶으면 다시 요쪽에 화면 클릭하고 스페이스 눌러서 다시 재생해서 강좌 내용을 다시 보고 또 스페이스 눌러서 다시 요쪽 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0.5초 1초, 0.5초 이게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이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좌가 진행되는 사이트를 이제 유료 사이트를 해서 보는 것 또한 어떤 강좌들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스페이스를 눌러서 즉각 반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또한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 1초 전 1초 후로 가는 것도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강좌 40개짜리 강좌가 눈앞에 보이는데 이것만 다 배우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100% 막힙니다. 중간중간에 막히기 때문에 다른 강좌들도 두루두루 배워야 되고, 근데 그걸 또 악을 쓰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배우시기에는 인간이라는 게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거에 휩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컨텐츠 생산에 대한 질문이나 요청을 받으며 이야기 나누는 강수였습니다.